등비수열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항에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곱하여 만든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하고, 그때 등비수열에서 일정하게 곱하는 수를 공비라고 합니다. 공비는 보통 r로 나타내고, 등비수열을 이렇게 기호화하면 이 말의 뜻은 전에 있는 항에 공비를 곱해서 그 다음 항이 만들어진다. n번째 항에 공비를 곱해서 n 플러스 1번째 항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음 수열이 등비수열일 때 공비를 구해봅시다 라고 한다면 첫 번째 항에 무엇을 곱해야 16이 될까? 두 번째 항에 무엇을 곱해야 32가 될까? 보게 되면 일정한 수인 2가 곱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공비는 2가 되고, 여기는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두 번째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세 번째 항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열에서의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등비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항이라고 하는 건 n번째 항은 어떤 모습일까? 라는 건데,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에는 AR의 n-1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 AN에서 우리가 A1, 첫 번째 항은 이렇게 소문자 A로 주로 나타내고요.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공비 R을 곱해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항은 소문자 A로 쓴다 했으니 AR이 되는 거고,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 공비를 곱했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두 번째 항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서, 결국에 A라고 하는 것에 공비를 두 번 곱해서 나타냈구나 라는 규칙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항에는 공비가 하나, 세 번째 항에는 공비가 두 번, 네 번째 항에는 공비가 몇 개가 되겠어요? 세 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n번째 항에는 공비가 n-1번 곱해주는구나. 그래서 첫째 항이 A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문제 2번을 보면 다음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했듯이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의 n-1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요소를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항과 공비 이 두 가지를 구해야겠죠. 첫 번째 항이 3으로 나와 있고 공비가 루트 5로 나와 있습니다. AN은 3, 루트 5에 n-1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는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항은 6이고요. 공비가 얼마가 곱해져야 6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이네요. 그쵸?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이 두 가지 사실을 정리하면 AN은 첫 번째 항 마이너스 3분의 1에 n-1이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예제 문제부터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수열 AN의 첫 번째 항과 공비를 구해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조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1번 조건이 있고 2번 조건이 있는데, 1번 조건은 A의 세 번째 항, 다시 얘기하면 AR의 제곱이 18, 두 번째 조건은 A 6개죠. A 여기가 5개. 그쵸? 5번 곱해진 거죠. 그게 486이다 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라는 건데, 항상 문자가 두 개 등장한 경우에는 문자를 하나로 통일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계산하면 우리가 좋을까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를 주목을 좀 해보면, 여기가 지금 AR의 5개예요. AR의 5제곱인데, 얘를 좀 정리하면 AR의 제곱에 이렇게 하면 이게 같은 뜻이죠. R이 결국은
5제곱이라는 뜻인데 좀 분리를 해 놓은 거죠. 근데 이게 이제 486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AR의 제곱이 여기 들어있네요. 그쵸? 그래서 이 푸른 부분을 뭐라고 대체할 수 있어요? 문제에서 18이라고 나왔으니까 18, 그 다음에 아래 제곱, 아래 세제곱 486.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아래 세제곱은 우리가 이제 27이야 라는 결과를 얻게 되고 R은 결국 3이야 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비는 일단 여기서 구했어요. 첫 번째 항을 구하러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다시 1번식에 넣게 되면은 3이 아니잖아. 그쵸? A 아래 제곱이니까 3의 제곱이 18이야. 그러면 A하고 3, 3은 9니까 이렇게 계산되고 A는 2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항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항과 공비를 알게 되었으니까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예제 2번을 보게 되면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인데 이 등비수열에서 처음으로 600 이상이 되는 건 몇 번째야? 이렇게 물어봐요. 몇 번째야?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일단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좀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여서 일반항 이렇게 썼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일반항이 600 이상 되길 바라요. 그쵸? 그러면 양쪽을 3으로 나누면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잠깐 2의 거듭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의 7이 128이고요. 2의 8이 256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8은 돼야지. 그쵸? 8부터 여기가 256으로 200이 넘어버린다. 그쵸? 8부터 이렇게 되는 거겠죠? 8부터 그래서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결국은 60 이상이 되는 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제9항이야 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 다음에 등차 수열에는 등차 중항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등비 수열에는 등비 중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개의 숫자가 이렇게 A, B, C 이렇게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대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공비가 곱해져서 아마 수열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B라고 하는 아이는 AR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아이는 BR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R이라고 하는 건 여기선 A분의 B고요. 여기서는 R이라고 하는 거는 B분의 C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 항과 이 항은 같겠죠. 왜냐면 똑같이 지금 R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가 갑자기 무슨 얘기야? 나오게 된 거고 우리가 이렇게도 기억하고 크로스 곱으로 해서 정리하면 B의 제곱은 AC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걸 조금 말로 쓰자면 가운데 있는 항을 2번 곱하면 앞에 있는 항과 뒤에 있는 항의 곱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문제 7번까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이렇게 3개의 숫자만 가져와도 등비수열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계산하면 가운데 항의 제곱은 앞에 있는 항과 뒤에 있는 항의 곱이야 라고 되어 있고 문제에 x는 0보다 크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x는 2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다시 나열해 보면 4, 2, 1, y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공비가 2분의 1이었네요. 그쵸? 그럼 y가 덩달아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내일 배울 내용을 같이 한번 보고 오시면 수업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